유독 길게 느껴졌던 이번 시즌이 이제 단 한 경기 남았습니다. 맨유가 첼시를 꺾으면서 챔스 진출을 확정하게 된 순간 리버풀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버풀의 대표 스타인 살라는 맨유가 챔스를 확정하자마자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살라는 2017년에 리버풀로 이적했는데 그 이후로 챔스 진출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리버풀 지역의 소식지인 리버풀 에코는 살라가 남긴 챔스 탈락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년 챔스를 위해 모든 걸 다했지만 실패했다. 우리는 리버풀이고 챔스에 진출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격이었다. 유감이지만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말을 할 수는 없다. 모두를 실망시켰다라면서 좌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즌 초중반만 하더라도 챔스는커녕 중위권에 머물면서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졌던 리버풀인데 어느새 토트넘을 훌쩍 넘어서 5위까지 갔는지 정말 오히려 부럽기만 합니다. 6시즌 연속 챔스에 갔던 리버풀이 다음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로 향하네요. 반면 같은 결과를 얻은 브라이튼은 리버풀과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제르비 감독은 완전 영웅이 되어서 모두의 박수를 받고 있죠. 브라이튼 지역지인 서섹스 라이브는 구단주인 토니 블룸의 반응을 전하면서 들뜬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브라이튼 구단주 토니 블룸은 포터 감독을 대체한 제르비 감독을 완벽한 남자라고 묘사했다. 제르비는 리그 라이벌인 첼시로 이적한 포터를 대체하기 위해 왔는데 이번이 프리미어리그 첫 데뷔였다. 그러나 그는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고 포터의 지휘 아래 이뤘던 리그 초반의 성공을 이어서 6위로 시즌을 마치며 유로파에 진출했다라면서 리그를 6위로 마무리한 감독에게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었죠. 이제 남은 유럽 대항전 티켓은 컨퍼런스 리그행 티켓 단 한 장입니다. 7위를 하는 팀이 갖게 되는데 마지막 날 경기를 통해서 이 티켓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게 될 팀도 브라이튼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브라이튼의 다음 상대가 아스톤 빌라인데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 7위로 브라이튼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그대로 7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이 비기거나 이기면 그때부터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아스톤 빌라는 현재 승점 58점인데 브라이튼전에서 3점을 얻지 못한다면 67점인 토트넘에게 추월당하면서 마지막 티켓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무조건 다음 상대인 리즈에게 승리해야 하지만요. 정말 희박한 경우의 수지만 7위 아스톤 빌라와 8위 토트넘이 모두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해버리고 9위 브렌트포드가 맨시티를 꺾는다면 막판 대역전으로 브렌트포드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럼 런던은 난리 나는 거죠.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맨시티가 FA컵 결승과 챔스 결승에 집중하느라서 마지막 리그 경기를 벌일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토트넘 원정에서 이기는 게 트래블 다음 목표라는 맨시티가 일부러 토트넘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져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새벽 12시 30분에 모든 경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날 남아있는 모든 게 결정됩니다. 마지막 유럽 대항전 진출팀과 2부 리그 강등팀까지요. 말이 나온 김에 현재 17위 에버튼은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72년 만에 강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튼의 마지막 상대는 15위 본머스로 분명히 약팀을 상대하는 건 맞지만 현재 에버튼이 더 약팀이기 때문에 본머스보다 순위가 낮은 겁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뜻이죠. 리버풀 에코는 에버튼을 향해 본머스가 에버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면서 리그 마지막 경기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등권 싸움에서는 에버튼이 그나마 유리한 상황이지만 비기기라도 했다가는 골득실에 의해서 강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18위인 레스터시티는 의외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마지막 상대인 웨스트햄이 3명의 부상자가 생기면서 승리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지역지인 레스터샤이어 라이브는 웨스트햄은 레스터시티 원정을 앞두고 3명의 선수의 건강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레스터는 잔류하려면 웨스트햄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 웨스트햄의 스트라이커 스카마라는 지난 3월 무릎 수술 이후 결장 중이고 미드필더 다운스, 센터백 아게르드는 직전 경기에 결장했다라면서 웨스트햄의 주축 선수 3명이 다쳐 전력이 약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레스터 입장에서 분명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일단 웨스트햄은 잔류가 확정됐고 6월 8일에는 피오렌티나와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까지 남아있어서 리그 마지막 경기인 레스터 원정에서 힘을 아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겨봤자 얻을 게 없으니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위해서 전력을 아끼는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과연 마지막 날 강등될 팀이 어디가 될지도 매우 흥미롭네요. 네. 마지막 컨퍼런스 리그 티켓 그리고 마지막 일부 잔류 기회, 이 희박한 확률을 뚫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몇몇 팀과는 달리 이미 챔스 진출을 확정한 맨유와 뉴캐슬의 관심사는 벌써부터 이적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맨유의 테나흐 감독과 뉴캐슬의 하우 감독은 각각 인터뷰에서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구잡이로 선수를 사지는 않겠다면서 마치 첼시를 겨냥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테나흐는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써야 한다.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효과가 없다라면서 수천억을 쓰고도 효과를 못 본 첼시를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챔스에 복귀한 맨유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리그 우승을 노리려면 대규모 영입이 필수적인데요. 전력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첼시 같은 방법으로 영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겁니다. 뉴캐슬 지역지인 크로니클 라이브도 에디 하우의 말에 따르면 뉴캐슬은 이번 여름에 똑똑해야 한다.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한 선수단 강화는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라면서 신중하게 선수 영입을 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맨유와 뉴캐슬 모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이 팀들이 단순히 챔스에 나갔다고 거기서 만족할 팀은 절대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챔스 우승을 노리는 맹수 같은 팀들입니다. 이 두 팀의 영입 명단에는 공통적으로 2명의 한국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이강인과 김민재가 두 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를 한 팀이 동시에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2명이 소속된 팀이 다음 시즌에 국민 클럽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손흥민까지 데려가면 뭐 더 볼 것도 없고요. 네. 하지만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 고통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국 팬들도 똑같이 속이 타들어갑니다. 토트넘의 차기 감독으로 유력했던 아르네 슬롯이 결국 페노르트와 재계약을 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토트넘은 까이는 게 일상이 되면서 매주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999년 토트넘의 리그컵 우승 멤버인 라몬 베가는 개인 SNS를 통해서 99% 이상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다음 시즌을 지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질문이다. 오늘날 토트넘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클럽 수뇌부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일처리에 있다라면서 전 세계 감독들이 토트넘을 기피한다며 쓴소리를 제대로 날렸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을 어떡하나요? 네. 2달 안에 뭐 무슨 일이든 생기겠죠. 네.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